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일산 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G80은 도대체 어디까지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정말 여러 가지 차량들을 해봤었잖아요. 5 시리즈도 해봤고 E클래스도 해봤고 아우디 A6도 해봤고 S90도 해봤었어. 근데 이 차는 안 해봤더라고요. 바로 BMW 620D GT랑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620D GT가 사실 준대형보다 하나 더 큰 대형을 줘야 되지 않나 할 만큼의 전장을 가지고 있지만, 신차가나 지금 현재 중고가를 비교했을 때 이 두 차량이 약간 대조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이 두 가지 것들을 거의 비슷하게 했을 때 과연 620D GT M 스포츠 패키지가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을지, 아니면 제네시스 G80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원 설명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네시스 G80은 2.5L 터보 엔진에다가 올휠 드라이브가 탑재된 차량이고요. 620D GT 같은 경우에는 B47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B47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검증되어 왔던 그런 엔진을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620D GT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X 드라이브는 빠져있는 후륜구동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이 두 차량을 한번 간단하게 앞모습이나 이런 것들부터 먼저 비교를 해보자면, G80은 우리가 뭐 이미 익숙하게 너무 많이 봐왔듯이 두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대로 들어가 있고, 개인적으로 이 G80을 좀 오랫동안 봐오다 보니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인식이 제대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판매량이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20D GT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LCI 전 모델이냐 LCI 후 모델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LCI가 된 620D GT가 훨씬 더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형상의 DRL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620D GT 중에서도 LCI 버전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릴 때 640i, 그러니까 6GT 중에서도 끝판왕에 해당하는 차량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때는 이 BMW 라이트에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갔었습니다. 그 레이저 라이트가 한 짝당 수백만 원에 달할 만큼 굉장히 비싼 옵션인데, 620D GT는 아무래도 6 시리즈 중에서는 조금 더 저렴한 트림에 해당하는 차량인 만큼 레이저 라이트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빠져 있지만 요 LCI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있는 액티브 셔터 그릴이라든지 아니면 요 아래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레이더 센서가 들어있는 걸 보면 확실히 이 차량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라든 뭐 이런 주행 보조 기능부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줬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측면에서도 잠깐 보면요, 6GT의 옆모습을 한번 보면 확실히 그 GT카다운 굉장히 긴 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전장 재원이 5090mm예요. 굉장히 길고 요 앞바퀴부터 해서 뒷바퀴까지의 휠 베이스도 3m가 넘습니다. 장거리를 편안하게 운전하면서 짐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게 GT카인 만큼, BMW에서 6 시리즈는 확실히 그 GT카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차량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이 뒤쪽으로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전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라든지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BMW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를 정말 많이 뽑으니까 이 M 스포츠에 관련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캘리퍼가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다든지 여기에 M 스포츠 배지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BMW M 스포츠 패키지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바퀴와 뒷바퀴의 넓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바퀴는 245, 뒤에는 275, 조금 더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타이어를 교체할 때 앞바퀴 따로 뒷바퀴 따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게 사실 유지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니죠. 근데 한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이거는 뒤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시리즈는 전통적으로 이 뒷바퀴에는 에어 서스펜션을 넣어줍니다. 뒤쪽에 짐을 많이 싣고 사람이 타고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뒤쪽에는 에어 서스펜션을 놓고 높이를 알아서 조절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승차감에 있어서는 뒤쪽에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탈 수 있다, 그런 것들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G80도 잠깐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80도 준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이 전장 재원만 놓고 봤을 때는 5m가 살짝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6GT보다는 조금 더 작은 한 10cm 정도 차이가 있는 그런 차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G80에서 여러 번 보여드리지만 요 뒤쪽에서 요 휠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5개 부메랑처럼 되어 있으면 요게 다크 스퍼터링 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다크 스퍼터링 휠이 300만 원 정도가 되는 옵션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휠 인치수만 키워서 300만 원을 받지는 않겠죠. 휠 인치수가 커지는 만큼 브레이크 피스톤 수도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요 20인치 휠부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피제로 올 시즌 타이어 끼워주고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확실히 300만 원 정도는 값어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뒤쪽에서 봤을 때 확실히 이 620D GT가 조금 더 뒤쪽으로 뻗어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 두 차량 모두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서 보면은 확실히 이 G80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수치로 측정을 했다시피 안쪽에 깊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m에 달할 만큼 굉장히 큰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높이나 너비 이런 부분에서 조금 깎아먹는다는 게 이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G80은 프리미엄 준대형 세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리클라이닝 기능과 통풍 시트 이런 여러 가지 기능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뒷좌석에 있는 2열 시트를 폴딩 시킬 수 없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지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이 6 시리즈를 보면은 뒤쪽 트렁크가 굉장히 넓은 걸 볼 수가 있죠. 일단은 요 깊이감 자체는 1m 정도 되는 이 G80이랑 크게 차이는 없지만 위쪽의 높이라든지 너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넓은 공간을 뽑아준 걸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6GT의 가장 큰 장점은 2열을 4대 2대 4로 폴딩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 짐을 싣는다든지 아니면 이케아나 이런 데 가면은 2열을 폴딩을 시켜놓고 다양한 짐들을 싣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아, 좀 부러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쪽에 보면은 뒤쪽에 봤을 때 이렇게 2열 시트를 트렁크에서 눕히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뒤쪽에서 2열 시트를 눕히거나 이런 기능도 가능하지만 2열에서 봤을 때 G8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뭐 2열 컴포트 패키지 2 뭐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겠지만 이 620D GT 모델은 이런 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차량들은 사실 쇼퍼 드리븐보다는 운전석에서 아빠들이 운전하는 그런 차잖아요. 그래서 1열에도 한번 타서 보도록 할게요. 자, G80 실내에 탔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대시보드에 나무가 있고 여기 시트에 이런 무늬가 있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 차량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요 2가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인 차량에 대비해서 훨씬 더 실내가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바뀌면서 시트 착좌감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것도 300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옵션이에요. 그리고 또 실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걸 보고 요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하이테크 패키지, 그러니까 계기판도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후진 기어를 딱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지원하는지 그것까지 확인하시면 이 차량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보조 2 여기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G80은 사실 국내에서 운행하기에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현대자동차가 곳곳에 서비스 센터를 많이 깔아놓기도 했고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뭐 엄청나게 많이 든다거나 이런 차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내를 한정한다 라고 하면은 사실 제네시스 G80도 진짜 끌기에 참 괜찮은 프리미엄 차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BMW 6GT는 과연 이 제네시스 G80만큼의 옵션과 편의 사양을 보여줄지 6 시리즈에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6GT 실내에 탔어요. 6GT도 일단은 딱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뭐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내 인테리어에 꽤나 신경을 많이 써줬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6 시리즈 정도 오면 이렇게 나파 가죽 시트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내는 꽤나 고급스럽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디젤이다 보니까 정차 중에는 엔진의 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엉덩이로 어느 정도 전달되는 거는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디젤 모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 디젤에 해당하는 만큼 장점도 있긴 합니다. 저는 2호 B47 엔진이 들어갔던 3 시리즈를 탔었는데 3 시리즈는 공차 중량이 굉장히 가벼웠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고속도로에서 발컨을 하면 리터당 연비가 한 25km 정도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요 6GT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2.2톤 정도로 꽤나 무거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연비가 대략 한 15에서 16 요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2.5L 터보 엔진에 304마력이라는 좋은 출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연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한 8, 9? 요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출력은 좋지만 연비가 낮다 요런 아쉬운 지점이 있지만 BMW 6GT는 완전 반대죠. 출력은 190마력으로 좀 낮지만 연비는 15, 16 이상으로 굉장히 좋고 아무래도 디젤 차량들이 가솔린 대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한 유류비가 나오기 때문에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때는 조금 더 6GT가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6GT도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여기 지금 요 앞으로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봤다시피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기능도 여기에 모두 들어가 있어서 주행 보조나 이런 것들도 모두 가능해요. 심지어 G80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고, 후진 기어를 딱 넣었을 때 아쉽게도 어라운드 뷰가 안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이런 후진 보조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G80과 6GT의 옵션을 좀 비교해보자면 대체적으로 전부 다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라운드 뷰 정도가 빠진다는 거. 근데 이게 차주님이 생각보다 이 6 시리즈를 애정을 갖고 타셨나, 튜닝을 생각보다 많이 하셨네. 원래 이 620D GT에는 저 바워센 윌킨스 오디오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아무 이름 없는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지금 저기에 바워센 윌킨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두 차량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네시스 G80 그리고 6GT 그 두 차량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격대를 가지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단 두 차량의 연식은 거의 비슷하게 맞춰왔습니다. 2022년 2월식과 2022년 4월식, 그리고 주행거리도 7만 킬로미터로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신차가가 조금 다르죠. 620D GT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가만 놓고 봤을 때는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을 때 한 8,400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BMW는 할인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9%에서 10% 정도 할인을 받아서 한 7천만 원 중후반, 그러니까 7,700에서 7,800 뭐 요 정도 선을 주고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G80 같은 경우에는 올휠 드라이브도 들어가 있지, 20인치 휠도 들어가 있지, 거기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에다가 파퓰러 패키지,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들어가면서 기본 차량 가격은 한 5,500이지만 옵션가만 한 1,400 정도 들어가서 한 6천만 원 후반 정도의 돈을 주고 뽑은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차가만 놓고 봤을 때는 요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두 차량 모두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고 주행거리도 한 7만 킬로미터대 이 정도로 오다 보니까 감가가 생각보다 많이 됐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면요.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5L 터보에다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감가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편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4천만 원 중반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차가 대비해서 한 2,400, 2,50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된 거죠. 620D GT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감가가 조금 더 센 편입니다. 신차가가 한 7천만 원 중후반이었는데 지금의 가치는 4천만 원 중후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3년 6개월에 7만 킬로미터 정도를 주행하고 나서 4천만 원 중후반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차량이 연식도 거의 비슷하고 주행거리도 거의 비슷한데 가격 차이는 그래봤자 한 300만 원? 요 정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차량이 대조군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차량의 특징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6GT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GT카인 만큼 굉장히 긴 전장에 해치식 트렁크를 가지고 있어서 실내 공간이라든지 짐을 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훨씬 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요즘같이 디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시대에는 사실 되게 잘 어울리는 차량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던 엔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실히 엔진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증되어 왔다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반면에 G80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세단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서비스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문했을 때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수리를 할 수 있다는 거, 거기다가 보증기간 자체도 5년에 10만까지 쭉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또 장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도 준대형에 해당하는 이 두 차량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그래도 나는 제네시스 G80이지, 한국에서만큼은 제네시스가 짱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아무리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더라도 6GT는 6GT다, 아빠들의 로망과 같은 그런 차야, 이건 무시할 수 없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두 차종 중에서 과연 어떤 차를 고르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